예, 일단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샤트렌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름은 신재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입사일은 저희가 2010년 1월 25일자로 그때 공채 1기들 다 같이 입사를 했고요. 지금 원래는 제가 SPA 부서에 배정을 받았었어요. SPA 부서 배정 받았었다가 그 사업이 좀 일단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 부서가 이제 없어지면서 지금 영업팀에서 지금 3년 좀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산이 고향이에요. 울산이 고향이어서 그 울산에서 계속 자랐고, 제가 군대를 좀 학사장교로 군대를 갔다 오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제 또래의 남들보다는 좀 취업이 늦어진 편이고요. 그리고 저 대학교는 저기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에 나왔습니다. 인제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 전공했고, 거기에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벤처 창업학부 복수 전공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자기소개가 좀 됐을까요? 아니면 보충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 부모님, 부모님, 가족관계, 가족관계 약간만 소개해주세요. 예,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는 이남 중 장남이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울산에서는 보통 많은 가족들이 그렇지만 현대중공업에서 오래 근무하셨고요. 그래서 아버지 직장을 옮기면서 2005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살고, 어머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주부로 계시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그루형즈 인사교육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는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전공했고요. 저는 인천에서 살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빠 한 명 있고요. 어떤 또 설명? 인사교육팀에서 인사 파트와 교육 파트가 따로 있어요. 저는 인사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 관련 준비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인에 대한 삶을 좀 알고 싶어서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이라든지 어려운 시절에 있었던 그런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옷과 관련된 이러한 에피소드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옷과 관련된 에피소드? 옷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성장 과정. 예, 성장 과정에서 기억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에서 이렇게 26년을 자랐어요. 26년을 자랐고, 제가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믿어주시고요. 어렵네요. 그러다가 공부를 잘했어요. 예, 뭐 울산도 이렇게 비평준화 지역이어가지고 저희도 고입 선발고사를 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산 쪽 계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네, 울산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있어요. 학성고등학교라고. 저희 누구야? 아나운서 어쨌든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좀 성향이 좀 바뀐 부분이, 이게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에 이제 학생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 사진부라는 서클에 가입을 해서 뭐 고등학교들 다들 뭐 서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연합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쪽에 있는 여학생들과도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와서는 이제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시기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통기타 동아리를 4년 동안 했었는데 통기타 동아리 회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 기숙사에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기숙사 영어 이제 스터디 파트장도 했었고, 그리고 복수 전공하면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제가 직접 사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작게나마. 어떤 사업이었냐면은 그때 뭐 이제 수업 과정 중에 일환이었는데 그때 뭐 이제 사업 계획서 하나 만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자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그 과일 가게라는 이게 과일 배달이죠. 과일을 깎아서 배달해서 아침에 먹을 수 있게 하는 제가 고생을 많이 한 게 그때 뭐 부산에 저희 김해 이제 그 농장이 있어요. 비닐하우스 농장에 얘기를 잘 해가지고 뭐 일단은 저희가 캐가지고 직접 캐서 포터를 그때 한 달 정도 대여를 해서 6명 정도가 일을 했어요. 거기 창업 그 학부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과 사무실에다가 방학 때 이제 선배들이랑 해가지고 전화 하나 놔놓고 주문 오면 받는 대로 해가지고 열추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인당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학사연교로 이제 공부 마치고 다녀왔어요. 왜 접었어요? 일단은 이게 시간 대비 효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더라고요. 굉장히 여기에 매달리는데 저희도 학생 신분으로 계속 하고 있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오래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됐고 그리고 일단 패션 분야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그냥 막연히 대학교 다닐 때는 보통 이렇게 옷 입는 거에 관심 많이 쓰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러는데 저도 뭐 그런 축이었고요. 그러다가 대학 이제 제대를 하고 와서 보니까 친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친한 선배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겸용으로 하고 홍대에 매장이 있었어요. 상상마당 아시죠? 네. 그쪽 조금만 돌아가면 그쪽 지하에 거기다 매장을 이제 오프라인 매장 하나 내놓고 했었는데 이제 선배 뭐 일 좀 이제 제대하고 일 좀 잠깐 도와달라고 한 2주 정도 같이 뭐 도와드린 게 있는데 뭐 그때 뭐 이제 옷의 제작 기획 단계부터 어떻게 제작이 되고 어떤 식으로 뭐 공임을 주고 그리고 동대문 뭐 평화시장 가가지고 어떻게 뭐 물건을 떼오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대를 하고 취업을 한 2달 정도만 취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었는데 이제 선배가 이번에 패션그룹 평지 이번에 정책을 처음으로 뽑는데 그 선배가 이제 일기에 대한 메리트를 엄청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야 공채 일기에 대한 상시성도 있고 어차피 성장해 나가는 회사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가면은 나중에 메리트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기회가 돼서 지원을 하게 됐고 운 좋게 지금 합격을 해서 지금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 씨. 네. 저는 이게 재혁 씨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평탄하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속을 썩인 적도 없고 초중고도 다 이렇게 평탄하게 상위 뭐 중위권은 아니고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성적을 뭐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초중고 이렇게 평탄하게 자란 것 같고요. 근데 착했지만 약간 고집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가끔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학 때 학교 다닐 때 책가방을 싸잖아요. 보통 어릴 때 저학년은 부모님이 이렇게 싸주시거나 막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서 엄마가 싸준 걸 다시 엎어서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싸고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독립심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이제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은 다 제가 벌어서 썼던 것 같아요. 또 대학 이제 입학을 하고 또 방학 동안은 이제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래서 학비 이제 보태는데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고
제가 과가 또 언론정보학과라서 관련 이제 경험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의 홍보 인턴으로 이제 일을 하기도 했고, 그 기획재정부랑 문화재청에서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두 개도 다 일기여가지고 그걸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학생들 이제 취업을 위한 활동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뭐 VJ 이런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오래 했던 활동이 대학교 때 저희 인천시 교육청에서 하는 대학생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애들을 이제 지도를 해주고 멘토가 돼서 뭐 학습이나 뭐 그런 감성적인 멘토가 되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지원비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 교육청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용돈을 하고, 그리고 애들이랑 이렇게 관계도 맺고, 그래서 2년간 이렇게 봉사 겸 이렇게 용돈 겸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이게 애들이 저를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제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랑 같이 놀러도 가고, 그래서 관계를 계속 맺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뭐 스승의 날이나 뭐 그런 새해나 이럴 때 되면 이제 애들이 선생님 이렇게 항상 연락을 줘서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학생활, 기숙사 생활하면서 뭐 또 사업도 해보시고 그냥 멘토링도 해보셨는데, 지금 이제 1, 2, 3학년 학생들한테, 후배들,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거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 내 적성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뭐 일단 많은 경험을 해보라는 말을 많이 드셨겠지만, 정말 저도 느꼈던 게, 영업부에 처음에 와서도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제가 처음 와서 이제 입사를 해서 제일 처음에 한 거는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했었어요. 거의 한 1년 동안은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공식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동기들한테 이제 업무 시간 끝나고 너희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그래서 뭐 패션 산업 전체가 돌아가는 것들, 1년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회사를 안 다녀보고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턴 같은 경우는, 인턴 경험이 좀 다양했으면은 회사에서 그래도 원하는 인재상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현대중공업에서 한 방학 동안에 한 6개월 정도, 3개월 했었고요. 거기 그때 있을 때는 해외 사업부 쪽에서 있어가지고 하는 일은 거의 주로 복사가 많았고, 그리고 계약서 번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했었는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저도 생활 신조처럼 생각하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경우로든 나중에 분명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턴 경험을 꼭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다들 지금 해외에는 다들 나가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못 나가봤어요. 못 나가. 제가 가장 후회됐던 것 중 하나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빨리 나가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이들이 다들 지금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번에 30 됐어요. 30. 27. 아, 제가 27, 30은 좀 죄송합니다만 27은 아직 늦은 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무역 쪽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요. 무역 쪽에도 패션. 아, 오늘 패션만. 언니 패션. 저 같은 경우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법했던 게, 여기 무역협회에서 예전 제가 있을 때는 해외 무역 실무자 양성 과정이라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경쟁도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 해외 지금 대기업 해외 법인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국가에서도 보조금이 나오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제 해외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뭐 LG 전자의 뭐 어디 유럽 법인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해외 나가서 친구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두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인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외에 많이 나가서 경험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두 가지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도 덧붙여서 저도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인턴도 취업만큼이나 되게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꼭 그런 인턴, 뭐 회사에 딱 들어가서 인턴 그게 아니어도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영 씨처럼 이렇게 사업에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 저는 공장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네, 막 까대기도 하고 그 추석 선물 세트 이런 거 포장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그런 꼭 뭐 패션이면 패션에 국한되지 않고도 다양한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패션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뭐 매장에서 정말 옷을 팔아보는 경험을 한다는 것도 진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취업을 위한 경험도 좋지만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좀 평탄하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많이 못 놀아본 게 좀 많이 후회되더라고요. 놀 때 정말 확실히 진짜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노는 것도 좋은 게 아닐까.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 대학교 졸업하시고 군대 갔다 사업 아까 이제 예. 그 선배의 그 권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네. 예, 그렇게 했는데, 근데 형지라는 회사를 아셨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잘 몰랐습니다. 일단 제가 네. 이제 일단 패션 관련 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네. 막연한 이제 큰 줄기는 세웠었거든요. 취업을 준비를 할 때. 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었고, 제가 실버 산업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실버 산업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저희 아시겠지만 형지라는 브랜드가 거의 고객층이 어덜트 쪽입니다. 그래서 보통 40대에서 60대 여성들에 대한 CRM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 CRM 데이터량은 제가 보기엔 어덜트 양 중에서는 여성복 쪽에서는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SPA 팀에 들어온 이유도, 제가 일단 저의 꿈이 그 실버 SPA 브랜드를 런칭을 한번 해보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버에 가까우려면은 지금 있는 어덜트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어덜트의 성향이라든지 뭐 소비자 행동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된 시점에서 이분들이 이제 실버로 넘어오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도 그런 브랜드를 런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제 지원을 하게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장미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사하기 바로 전인가요? 사명이 변경이 됐어요. 패션몰 형지로. 그 이전에가 형지 어페럴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형지 어페럴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저희 집 앞 그 동네에도 이제 크로코다일 옆에 형지 어페럴 이거를 제가 다니면서 봤던 거여서 근데 공채 1기라는 걸 받고 패션몰 형지? 그땐 딱 몰랐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제가 알고 있던 형지 어페럴이라는 회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 그게 사명 변경이 2009년 12월. 2009년 12월. 그 브랜드도 크로코다일 레이디는 또 저희 어머니들의 또 사랑하는 브랜드니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게 정보가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기사가 많더라고요. 회장님 관련 기사만 보면 되게 좋은 회사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서류 합격하고 이제 문작성 통과하고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더 강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면접을 볼 때 회장님이 직접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면접에 제일 첫 조에 첫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폭설 내렸을 때라서 이제 급하게 또 와서 딱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회장님이 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 이제 기사로만 봤던 분이 이제 앞에 계셔서 제가 그 회장님 정말 많이 웃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좀 긴장이 됐지만 좀 편안함을 좀 느꼈던 것 같고,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저희가 이제 면접이 저희 조가 끝나고 나갈 때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꼭 악수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따뜻함이 진짜 좀 감동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오고 싶은 회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네. 재흥 씨는 어떻게 면접날 기억나는 게 있어요? 처럼 면접날 기억나는 따뜻한 악수, 폭설이 내린 날. 저는 그 면접날 받았던 질문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 제가 무슨 질문?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면접을 보면서 이게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잠깐 흘린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영업 직무다 보니까 영업 직무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경쟁업체가 동일 상권에 입점을 해 있고 분명히 상권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업체가 경쟁업체에 비해서 입지라든지 뭐 매장의 크기라든지 매장 안에 들어가는 상품이라든지 전혀 떨어지지가 않는데 매출 나온 데이터는 떨어지고 있다. 이때 네가 이 매장의 영업 담당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영업 담당이라는 가정하에 그 당시에는 이제 영업 담당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히 뭐 일단은 저도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찾아만 봤고 어떤 일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하나씩 답변을 하더라고요. 답변하는데 저는 뭐 경쟁업체를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주류의 답변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점주잖아요. 어차피 매장에서 매출을 올린 사람은 점주와 이제 직원들인데 분명히 어떤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없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사람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일 게 그 점주가 연락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우리가 통화하면서 매출 체크를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삭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데 나는 와서 매출을 올리고 싶다, 매출을 올리겠다 라는 제 답변은 그때 이랬습니다. 제 답변은 일단은 매장에 어떻게든 매장에 먼저 당장 찾아가서 점주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점주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일단은 매장에 매출이 안 나오는 일단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점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는 일단 이 점주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었는데 그때 왠지 그냥 그 복받치는 감정에 눈물이 흘렸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봤죠. 이상한데요? 네, 굉장히 이상한데요? 이상한데요? 이게 실화라니 더 믿기지 않죠. 그때 그 기억이 되게 남고요. 근데도 제가 그 답변을 하고 나서 딱 면접관 분들을 쳐다봤는데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미소예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나오면서 저 나름대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영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생각했던 게 영업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소통 속에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 저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집중을 할 때 저는 사람에 집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영업 쪽이고 인사 쪽이신데 자신의 일이 어떤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이제 3년 되셨으니까 하실 것 같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좀.
이제요? 인사 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고 나가실 때까지 전반적인 모든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채용, 보상, 평가, 배치 등의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또 사내 행사 같은 것도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총무일 같은 것도 하시는 거네요. 총무 총무 파트. 사내 행사 진행이요? 네. 저희가 원래 조회라고 저희 월마다 이제 전 직원이 모여서 소통의 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월 네, 매월 첫 근무일에 첫날? 첫 근무일. 네, 근무일. 1일이 일일 날, 1일이면 매월 1일날? 예, 매월 아, 1일에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 행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제가 그걸 담당을 하고 있고요. 면접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무 쪽 이제 노사협의회라고 있는데 저희는 명칭을 한마음협의회로 바꿔서 그것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채 때는 어떤 일을 하세요? 이번 공채 때요? 네. 지금은 서포트고요. 저희 이제 교육 시작되면 같이 서포트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메인은 아니고요. 채용에 그럼 첫 근무일 원래 조회는 어떤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문화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걸 좀 월마다 기획을 하고 있어요. 작게나마 이제 직원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저번에는 그 재즈 그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저희 시작하기 전에 재즈 공연을 보고 그렇게 같이 하는 자리도 있었고 통기타로 그걸 장민 씨가 다 기획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은 저희 부장님이랑 같이 저희 팀 하면서. 같이 하고요. 제가 이제 진행 거의 제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작 전에 식시작 전에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동영상을 또 준비도 하고요. 직원들한테 이달에 어떤 메시지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혁신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새싹 찾기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사보가 홀수 달에 나와요. 그래서 사보에 이제 새싹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랜덤으로 껴놓고 직원들이 이제 사보를 열었을 때 새싹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저번에는 이제 설날에는 제기차기 대회도 한번 했어요. 직원들끼리. 그래서 아주 흥겨운 마당을 저희는 최대한 이제 직원분들이 좀 딱딱할 수 있거든요. 풀어주는데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가 주로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언론정보학과라서 홍보 쪽 그런 걸 하고 그래서 인사랑 이제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이렇게 쌓았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써먹고 있어요.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그런 행사 기획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내 기자도 네, 사내 기자도 활동을 하고 있고 모든 경험이 다 쓸모없는 경험이 없다. 아니, 자소서에는 보니까 홍보 쪽 일을 하고 싶다고. 네, 첫 지원은 제가 홍보 결국 쪽 하시는 거네요, 사내 기자가. 네, 사내 홍보 쪽을 생각하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되실 거예요. 홍보 쪽으로 인사 쪽으로 가신 건 회사에서 배치 받은 대로 가신 거예요? 네. 지망을 썼는데 제가 1지망은 홍보를 썼고 2지망은 인사를 썼어요. 근데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잘은 몰랐지만 일단 전공이 이제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 쪽을 전공을 살려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냥 막연하게 제가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인사라는 거는 왠지 사람을 좋아해야 될 것 그렇지 생각했어요. 인사도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분야이기도 해요. 우리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영업팀의 업무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매장 관리, 두 번째가 매출 관리, 그리고 세 번째가 채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장 관리 같은 경우는 매장의 이제 전체적인 인원, 뭐 인원의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뭐 매장의 개폐점 관리, 매장 개점을 하고 폐점을 하는 전체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채권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위탁 판매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의 프랜차이즈 사업들이 거의 그렇지만 위탁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매장에서 이제 물건을 팔면은 그게 이제 매장의 수익으로 잡히고 매장에서는 우리 쪽으로 본사 쪽으로 입금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금이 제대로 들고 있는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개폐점 관리 중에서는 뭐 일단 영업사원의 가장 꽃은 아무래도 매장 오픈입니다. 매장 오픈을 잘하는 사람 이꼬르 능력 있는 영업사원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매장 이제 개설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투자자를 만나서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우리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까지를 이제 개점이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개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갓 3년 차여서 상권을 보는 눈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자부하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보통 이제 과장급, 대리급들만 돼도 전국의 어느 정도 상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뭐 청주 하면은 성안길, 대구 하면 동성로, 뭐 강원도 하면 강릉, 원주, 가장 큰 상권들 주르륵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개점을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 출장이 많은 편이에요. 강원도에 투자자가 있으면 강원도로 가는 거고, 전라도에 투자자가 있으면 전라도로. 제가 2달 전에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서귀포 매장 오픈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상권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이제 나중에는 고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상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매장 관리, 그리고 매출 관리, 그리고 채권 관리 3가지로 크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영업 쪽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예. 혹시 궁금한 사항 없으시고?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었고요. 네. 아무래도 그쪽을 하려면 이제 어떤 역량이 있어야지. 말씀드리 죄송한데 네. 고수 닮으신 것 같아요. 알도 마시니까 필요한 의지인데. 옷을 드려. 옷을 벗어드려야 돼. 예. 어떤 역량들이 좀 필요한지. 제가 보기에는 영업은 협상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분명히 그 매장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악유가 일어납니다. 매장과 본사의 악유. 일단은 저도 선배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지만, 영업사원 본사가 1이고 이제 영업사원 0이라고 한다면은 영업사원은 1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본사가 1이고 매장이 0이라고 한다면은 영업사원은 1에도 치우쳐서 안 되고 0에도 치우쳐서는 안 돼요. 1에 치우치게 되면은 매장에서, 우리도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이제 가맹주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매출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패가 좌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공생관계가 확실한데 1에 붙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으로 0에 붙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주느냐. 그러면은 나도 이제 회사에 조율을 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또 매장이랑 조율할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협상력이 필요하죠. 하나를 주는 대신 뭐 2개를 얻는 방법이 있을 거고, 어떨 때는 2개를 주고 하나를 얻어야 되는, 내가 꼭 필요한 하나를 얻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협상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방대한 자료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장을 2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객 데이터라든지 CRM 데이터라든지 뭐 매출 추이라든지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한글 파일만 썼습니다. 보고 자료들이 거의 다 한글 파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엑셀 데이터를, 엑셀을 잘 다루면은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쉽게 한눈에 바로 관리하기 굉장히 쉬워요. 저도 이제 한 1년 정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엑셀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영업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엑셀을 활용을 잘 하시는 능력을 배양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군대에서 오래 일하신 분은 영업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 그런 얘기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장교들이 영업 때 많이 이렇게 우대를 많이 받는데 그게 직접 이렇게 느끼시는지. 일단은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군대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제가 26살이 군대를 가서 29에 제대를 했습니다. 한 3년 4개월 정도 복무를 했었는데 내가 그 나이 때에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80명 정도를 이제 점포장을 하면서 80명 정도를 관리를 해야 돼요. 인원들을 20대 인원들을. 근데 그 26살 나이 때 그렇게 관리할 경우가 되게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그리고 관리하는 능력 같은 게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제가 이제 관리라는 병사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군 생활이라는 게 직장 생활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이랑 비슷한 게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들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이제 군수과장을 했었어요. 대대 군수과장을 했었는데 위에서 내려온 것들을 아래로 바로 내리면은 아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걸러주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막아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까지만 밑에 이제 지시를 하는 그런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군생활이 도움이 됐다는 게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능력이라든지 거기서 생기는 트러블 같은 거를 해결하는 능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이네요. 우리 장민 씨는 인사 이런 일을 하면서 필요한 역량이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필요한 그러니까 강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네. 친화력이거든요. 사람들 인사는 이제 사람과의 그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좋지 못하면 정말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친화력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3년 이렇게 일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을 좋아하는 정말 따뜻한 감성만 가지고는 인사를 하기 힘들더라고요. 따뜻함과 동시에 차가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희 부장님이 이제 소개해 주셔서 이제 어떤 분과 얘기를 했는데 인사를 어머니에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남편과 더 가까운 남편과 이제 무촌이죠. 네, 그게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사는 이제 회사의 얘기를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잘 하게 해줘야 되고 직원들이 이제 근무를 잘 할 수 있게끔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영업과 비슷하게 조율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회사가 잘 되게끔 하려면 이제 직원들이 다니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사하시는 분이 직원이 이제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끔 그런 이렇게 되려면 그 직원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혹시 이제 패션 회사 입사를 위해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역량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다른 자격증 이런 아까 엑셀 능력 이런 것도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좀 갖춰 놓으면 나중에 더 좋겠다. 아까 엑셀
거 말고 또 다른 패션에서 일을 하고자 하면 패션업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패션 MD 과정이나 뭐 그런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섬유 관련돼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자격증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디자인이나 상품계 쪽이라면 컬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컬러리스트 자격증도 있고, 매장에서 근무해보는 것도 좋은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을까요? 뭐 직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파워포인트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게,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팀장님들은 거의 이제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주시고 어떻게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때 한번, 이게 회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잘 해내면은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워포인트도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프레지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프레지 같은 경우도 뭔가 차별화된 파워포인트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부분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일단 실생활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입사한 지 한 6개월 만에 제가 회장님 앞에서 PT를 할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저희가 광명에 처음으로 이제 복합 매장을 내는데, 이제 그게 이제 패션 뉴스에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도가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장님이 보고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본부장님이 이렇게 한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봐라로 시작이 됐었던 일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본부장님이 기회를 한번 주고 싶었던 거였는지 아니면은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임원들 앞에서 PPT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회가 올 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파워포인트나 프레지 같은 경우 잘 다루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때 했던 내용이 이제 저희가 광명에 1, 2, 3층으로 된 매장을 이제 그때 와일드로즈라는 브랜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였어요. 와일드로즈라고 지금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광명 같은 경우는 여성공의 핵심 상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직영점으로 1, 2, 3층이 들어간 상황이었고, 제가 발표한 내용은 광명점 매출 활성화 보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런칭을 하고, 이제 오픈 세레모니는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고, 회사의 BEP를 따져봤을 때 몇 년 차부터는 우리가 BEP를 충족시켜서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기립박수를 받았는 모양이네요. 그때 그래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다른 그 와일드로즈 사업부의 본부장님이 후에 그 본부장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 사업부의 다른 이제 과장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때 야 거기는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PPT를 굉장히 잘하더라. 얘도 좀 긴장해야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다고. 굉장히 뿌듯했었죠. 우리 장민 씨는 어떤 일,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런 좀 특이한 경험 그런 게 있었어요? 특이한 저희가 2010년도에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진행했었어요.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노사발전재단이라고 그쪽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희도 상황이 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그래서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전체를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총 계획되어 있던 게 8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중간관리자 교육이랑 팀별 토론회, 그리고 우수 기업 방문, 그리고 또 한마음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샵, 그런 등등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진짜 교육부터 워크샵, 그리고 홍보 책자까지 만드는 것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있었던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또 회계적인 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 이거를 제가 뭐라고 그러지?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게 당시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제 굉장히 뿌듯함 느꼈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팀별 토론회라고, 그동안에는 그 이전에는 이게 그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 그 계기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팀끼리 모여서 이제 자기네 팀들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토론을 하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피드백을 주셔서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관리자 교육이 있었는데, 과장급 이상들 대상 교육이었어요. 그 교육은 이제 안타깝게도 토요일 날밖에 일정이 안 나와서 토요일 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합니다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저희 부장님한테 걱정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다 통보를 하고 일정 안내하고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지만 막상 토요일 날 불참자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진짜 참석률이 거의 90% 이상, 즉 출장을 제외한 다 참여를 해주시고, 그때 그 교육했던 게 그 카네기 리더십이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실습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서로 칭찬하고 칭찬 메시지 적어주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되게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제 책상에 그때 적었던 칭찬 카드, 땡큐 카드라고 있어요. 그 다른 차장님들이 적어주셨던 저에 대한 칭찬, 그 적었던 메시지를 아직 계속 붙이고 있는데, 그때 토요일이었는데도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딱딱하셨지만, 교육 끝나고 나서는 진짜 좀 되게 분위기가 좋아져서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 칭찬 카드가 책상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기억나는 그런 멘트, 메시지는 뭐예요? 어떤 칭찬? 한 분이 지구력이 굉장히 좋으십니다라고. 지구력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네. 항상 밝은 미소 잊지 말고 그런 얘기 적어줬던 기억이. 지구력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지구력은 뭐 어떤 것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밝게 하고 늘 좋아 보인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3년 차 정도 되셨으니까 어떨 땐 이제 배치받은 친구들한테 좀 웃긴 그런 이제 하루 일과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출근과 이제 퇴근할 때까지.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업부서 같은 경우는 일단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상단이 잡히면은 회사에 바로 직출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 있으면 오늘 의정부에 9시에 상담이 있다, 그러면 회사가 시간이 좀 안 맞으니까 9시로 바로 직출하고, 오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투자자의 시간을 맞춰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게 투자자가 일이 끝나면 한 11시쯤 되니까 그때쯤 보자고 하면 그때 보는 거고,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저희가 8시 반에 출근하고 5시 반에 퇴근하는 거지만, 그 외의 시간 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저는 아침에 일반적인 일상을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오면은 저희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8시에 유통회의가 있어요. 유통회의가 있으면 그 유통회의 때 이제 한 주 동안 했던 개설 상담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장에서 일어난 특이사항들 팀원들끼리 공유를 하고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의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그 전날에 매출을 체크를 합니다. 매장별로 매출을 체크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매장이 오픈 시간이 10시에서 10시 반 사이기 때문에 뭐 그때는 매장이랑 통화를 할 수가 없고요. 보통 급한 일이 있으면 휴대폰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매장의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를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장 오픈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이후에는 이제 뭐 매장에 이제 직접 통화를 해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사장님 이렇게 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특이사항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영업부서 같은 경우는 기한문이랑 협조전, 타부서에 대해서 협조전을 쓸 일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이나 협조문의 결제 상태, 결제가 어느 선까지 됐는지 아니면 어느 선에 막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자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보통 매장에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매장에 이제 담당 매장에 방문을 해서 항상 뭐 저희 본부장님도 하는 게 답은 항상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매장의 매출이 떨어지고 아니면 이 매장의 뭐 미수금이 갑자기 막 늘어났다 그러면 현장에서 방문을 해보고,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현장 방문을 해서 보통 한 2시에서 5시까지는 이 금방에 잘 갈 수 있는 매장들 들렸다가 한 5시쯤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매장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제 사수분이나 아니면 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매장에 갔다 왔고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게 루틴한 일이 많이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 뭐 어디에 만약에 강서 지역에 전화가 보통 걸려오거든요. 매장에서 뭐 투자자인데 뭐 강서 지역에 사는데 강서 지역에 매장 하나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팀원들끼리 일단 공유를 해요. 강서 지역에 투자자가 있는데 혹시 뭐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부동산이랑 연계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부동산에 있는 강서 지역의 매물들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매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동산 말만 듣고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가서 상권의 유동 인구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상권을 보다 보면은 이게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덜트다 보니까 어덜트에 맞는 상권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쪽에 부합하는 상권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랑 같이 먼저 물건을 확인하고 투자자랑 같이 한번 가서 이 자리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자가 오케이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건물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약에 관련된 업무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매장 관리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밤 11시에도 이렇게 투자자가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면 그때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매장을 오픈한다는 것은 회사에도 엄청난 이익이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성취감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1시간 지금까지 한 매장 오픈을 한 몇 개 하신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고요. 저는 지금 4개 정도 오픈을 했었어요. 어디 하신 거예요? 일단 응암, 구로, 최근에 오픈한 데가 구로고요. 작년에 이천, 세 군데. 이 3군데에다가 수육까지. 우리 이입에 이제 외부로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네, 저는 하시니까. 주로 사무 쪽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일일의 업무보다는 저희는 월 단위, 분기 단위 뭐 이런 업무가 주로 많기 때문에 그 업무 일정 맞춰서 준비하는 업무를 하는데, 먼저 출근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9시 출근하시나요? 아니요. 8시 반까지가 출근 시간이고요. 8시 20분에 체조를 합니다. 다 같이 체조를 하는 시간을 8시 20분에? 네, 다 같이 체조를 하고, 그러면 그 부서내 인사팀에 전체, 건물 전체 다 같이요? 체조 방송이 나옵니다. 저희 신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같이 체조를 하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 체조가 이제 20분에서 25분까지 나오고 25분에 이제 인사송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사 잘하자.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사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에서도 보셨겠지만 인사를 인사 처음 잘하자. 어떻게 해요? 노래 엄마 부르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인사 관련된 거를 이제 시작. 플레이해서 같이 죄송합니다. 네. 눈 마주치면 인사합시다. 그런 내용의 노래. 그런 내용의 노래를 이제 같이 듣으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요. 이제 먼저 그루베어 그 게시판 관리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루베어 게시판 이제 관리하고 새로운 글이 뭐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메일 확인해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요청하는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결제 같은 거 저희 쪽에 이제 경조금 신청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 같은 것도 저희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 결제를 해주고 이제 처리를 해주고 이제 일정에 맞게 준비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날에 이제 업무를 이제 하는 거죠. 뭐 면접이 있는 날이면 면접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제 원래 조회가 있기 전이면 그 행사 준비 이제 기획부터 그 행사에 필요한 것들 준비를 하고 요즘은 지금 공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메일 확인하고 바로 이제 댓글 문의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댓글 문의들을 이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고 이제 여쭙고 해야 되는 부분은 여쭙고 그다음에 답변을 달아주고요. 댓글 문의가 오면 거기 댓글을 달아주는 건가요? 네, 저희 인사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정희 씨가? 네. 저희 채용공고 아래 이제 댓글 문의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댓글은 하루에 어느 정도 봐요? 지금 댓글이 하루에 한 10개 내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은 하루에 2-3번까지도 이제 달아서 이제 처리를 빨리 대답해 줄 수 있게 하고 안 되면 아침이나 점심에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취업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과정에서 일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인적성도 보셨어요. 그때도 일기 때도 인적성을 보셨나요? 네. 예,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면접 때 아까 눈물도 흘리셨다고 하는데 그때 면접 때 받았던 그러한 내용, 질문 내용도 조금 더듬으셔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 아까 하루 일과 중에 네. 제가 요즘에 점심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회사에서 지금 하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떤 강의? 지금 듣고 있는 게 그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거거든요. 이제 취업 과정 속에서 이렇게 준비해 이제 학생들한테 팁도 줄 겸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히 한 달 반 정도 제대를 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기간이 짧았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좀 특별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취업 관련해서 뭐 스터디도 하실 거고 뭐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은 내 특성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묶어낼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 하나가 에피소드에 녹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차별화된 자소서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인적성 같은 경우는 준비를 특별히 하진 않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나요? 네. 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이면 집에서 하는 건가요? 예, 집에서 그냥 자기가 어떤 시간 일정 시간 내에 정해 놓으면은 스타트를 하면 이제 제한 시간이 있죠. 스타트는 몇 시간? 1시간 반? 네, 그 정도. 그러니까 13일에서 15일 그 기간 내에 뭐 기간 내만 로그인해서 네.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적성 이제 검사가 끝나고 이제 합격자들이 모이면 또 카페들이 개설이 되더라고요. 뭐 패션글 평지, 뭐 인적성 합격자 카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연락이 닿은 친구들이랑 저는 면접 스터디를 했었어요. 면접 스터디를 했었고 그 중에 4명 중에
4명이 했었거든요. 저희 중에 4명 중에 2명이 됐어요. 저 포함해서 2명이 됐었고, 3명이 2명이 됐었구나. 2명이 됐었고. 일단은 면접을 볼 때는 저는 항상 뭐 면접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뭐 이제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보고라든지 브리핑이라든지 할 때는 항상 제가 제일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준비가 제일 많이 된 사람이고, 나는 어떤 질문이 와도 답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기 주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건 선배가 팁을 준 건데, 자기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면접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상황에 맞는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는 것도 이게 자신감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 난 될 거야. 그래, 지금 이 순간 나는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면, 내 안에 있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내 스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항상 자신감 있게 내가 제일 준비를 많이 했고 나는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구체적인 그런 질문 내역은 어떤 건가요? 구체적인 질문 내역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내역은 일단은 뭐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자신의 주위에 멘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하셨고, 다른 분들한테 한 것 기억나는 거 괜찮습니다. 같이 들어갔던 중. 그리고 그 영어 면접을 간단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케팅 상무님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고, 일단은 영어로 뭘 말해보라고. 네, 일단은 자기소개를 했었어요. 영어로 자기소개. 네, 다들 자기소개는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과되는 건 영어로 질문을 하시고, 궁금한 사항, 면접관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저는 기억이 나네요. 취업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묻지마 지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공고 뜨면 넣고 보자.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이제 안 가급적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소신 지원을 하는 게 대학도 아니지만 소신 지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 회사에 지원을 하기 전에 모르는 회사라면 알아보고, 정말 나와 맞는,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인지라는 마음을 이제 잡고 그 다음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이제 재영 씨랑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형집고 면접 스터디를 준비했거든요.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저희 조에서 저희도 4명이었는데 저희도 3명이나 합격을 했어요. 면접 준비하면서 이제 보통 똑같은 그런 틀에 박힌 거에 벗어나서 개성이 이제 보일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면접도 모의 면접도 해보고 이제 회사에 대해서 같이 조사도 리서치도 해보고 그랬던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매장도 방문을 해서 이제 남들과는 좀 다를 수 있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묻지마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자신감이거든요. 이제 많이 넣다 보면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것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떨어져 본 경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자신감을 잃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또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전반적인 패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정보를 얻는 쪽은 좋은 패션 인사이트라든지 여기 패션 관련된 어페럴 뉴스라든지 예, 그쪽에 굉장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심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면접관과 이제 면접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면접관들이 어떤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먼저 했으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박민 씨는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저는 질문도 평범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현지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제 이력서 상에 있는 저희 활동들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질문이 주였던 것 같아요. 내정돼 있었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진짜 어려운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긴장해서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 위주로만 얘기를 해주셔서. 다른 뭐 분들한테는 어떤 질문 왔었던 거죠? 제 정확하게 질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중국 시장에 관련해서 이제 진출하기 위한 뭐 전략이랑 이런 것들을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중국어로 해봐라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당황을 했죠. 중국어 전공자였겠죠? 네, 아마 이게 이력에 있었을 거예요. 중에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셨나? 계셨나? 제가 보니까 우리 박민 씨 자소서는 참 잘 쓰셨더라고요. 처음에 이런 물과 같은 사람 이장님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리드 부분을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딱 쓰신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해설을 설명했던데. 언론주가 다르네요. 좀 특이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근데 워낙 이 자소서를 오픈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합격 자소서 이런 걸 많이 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2기도 진행을 했고 이제 3기를 진행하면서 보면 정말 비슷한 문구가 많아요. 그 자소서 문구들이 자기는 특이하다고 뭐 예를 들면은 카멜레온 같은 누구입니다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몇 명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면은 저는 어느 상황에서도 적응을 하며 뭐 이렇게 푸는데 그게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그게 그런 식상한 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생각할 땐 참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진실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미 식상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자기 얘기를 안 하면 일단은 까먹게 돼요. 어느 순간 이게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들을 까먹게 돼요. 준비를 해서 내 얘기를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내가 경험했던 얘기들이니까 자신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소서 쓸 때는 이걸 해봤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슬펐던 일, 기뻤던 일, 아니면 기억에 남는 일들을 쭉 내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들과 이제 연관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소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인사 쪽에 계시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한 해주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혹시 이렇게 보시면서 야 참 이런 자소서 참 잘 썼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한 예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크게 기억이 나는 것은 그러니까 인사 채용 시즌에 2기를 아마 하시고 지금 3기 진행 중이신데 이렇게 보실 거잖아요, 자기소개서. 네, 제가 평가를 하진 않는데요. 이제 제가 자료를 이제 정리해 평가하시게 드릴 때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 그러니까 못 쓴 건 잘 보여요. 제가 아직 부족하니까 잘 쓴 거를 캐치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못 쓴 건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이건 나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얘가 흔한 예지만 붙여넣기 하신 분들, 그냥
이렇게 회사 이름 네네. 네, 그리게 바뀌어서 쓰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네. 봤고요. 그리고 전혀 이건 그러니까 티셔 쓰기 뭐 틀린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전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쓰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얘기는 없고 어느 회사에 갖다 붙여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만 이렇게 쓰신 거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 회사에 대한 내 관심도를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뭐 준비가 어려웠다면 최근에 기사 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도만 어떻게 해주셔도 이런 얘기도 알고 있네? 라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많은 자소서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으면 건조한 그런 자소서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잘 쓴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꿈 이야기 하셨는데 네. 실버 이러한 쪽으로 네. 하나 하고 싶은 게 앞으로 이제 회사 내에서 이루고 싶은 그런 포부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임원 여성 임원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회장님도 그 여성 임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여성 리더가 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CEO의 꿈은 없지만 저는 이제 인사에 제 발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 인사 전문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 회사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대기업이 되고 거기에 제가 있고 또 여성 임원이 되나요? 네.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회사에서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사업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서는 본부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본부장을 해서 브랜드 하나를 브랜딩을 하는 과정까지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게 제 일단은 중단기적인 목표고요. 일단은 제가 영업부서를 선택한 이유가 가장 큰 게 뭐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현업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부서에 지원을 하게 됐었고요. 막상 영업 현장에 있다 보니까 관리부서와 영업부서의 괴리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차피 관리부서 쪽은 이제 매장의 상황이라든지 현업에 있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인데 이제 데이터로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매장의 애로사항들을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부장이 되면은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좀 해나가고 싶어요. 그 관리라든지 뭐 관리 쪽에 이제 부서들도 좀 현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제가 향후에 실버 SPA 브랜드를 런칭하게 될 초석을 다져보고 싶습니다. 본부장이 돼서 하나의 브랜드를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브랜드의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본부장이 되는 게 일단 이제 중단기적인 목표입니다.